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임명 시 탄핵을 추진을 하겠다고 시사한 상태인데요. 네, 한편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져서 그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두 분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바로 속보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잘 이끌어달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대표에게 이제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걱정 없도록 잘 해내겠다라는 이제 뜻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두 인물의 독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언제 할지도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만남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당정이 하나로 가겠다고 만남 자체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곧바로 만남이 있었을 때는 두 분의 독대가 아니라 네. 낙선하신 분들까지 다 함께 해서 함께 가자라는 의미 있었고 이번에는 책임이 있는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이제 주요 결정을 한 게 이슈죠. 특히 두 분 만나신 이후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두 분의 갈등에서 사실 논쟁의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님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굉장히 만남의 전향적인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을 하면 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우려를 이제 이 만남에서부터 딱 씻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권력 투쟁을 할 일이 아니고 민생, 경제 이런 데를 좀 더 챙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권력의 속성상 이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는 해와 뜨는 해가 앞으로 그 권력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제 그 상징에 지금 정점식 여당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거취 문제를 보면 이제 대강의 구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최상병 특검을 제3자 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민생 모든 문제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지 안 될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데 그런 문제를 우리 한동훈 대표 표현을 빌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 눈높이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보호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대해서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는 당원 당규상의 의미가 있지만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딱 중식하고 임기가 당대표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임기가 정해져 있긴 했습니다만 예. 보통 그 임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그동안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직에 대한 어떤 임기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대로 임명을 하듯 똑같은 분을 임명을 하든 네. 또는 교체를 하든 이 모든 것이 다 대표의 뜻이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인사권 자체는 당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정책위 의장 본연의 기능보다는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한 표의 기능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한 표 기능보다는 사실상
정책위 부의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각 정책조정위원장을 6분이나 임명을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당정 소통을 해야 되는 훨씬 더 큰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위원회 체제다 보니 정책위 의장만 계시지 정책위 부의장이나 각 정책조정위원장들은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진용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없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네, 새 지도부와 함께 지금의 의장님이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그러니까 바꾸든 안 바꾸든 권한에 이제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그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 같이 예. 하면서 의원들이랑 거의 이제 낮밤 없이 같이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때 주요한 이슈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책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상임이고 같은 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전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정책위 의장님은 무슨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이 맡은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먼저 이제 거치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 세술은 세부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들 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비상적인 상황의 여러 당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전당대회가 있었고 당지도 체제가 왔으니 꼭 그 한 자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새로 세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 한 자리에 대고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당이 친윤이 되고 저렇게 되면 완전히 친한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위 의장 산하에는 정책위 부의장과 또 많은 정책위 그 조정위원장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진용 자체가 어떤 한쪽 계파로 가거나 한 명의 입맛대로 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권력이라는 예. 게 겉에서 하는 말하고 실제 진행되는 상황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눈 오는 날 서천에 가서 폴더 인사를 하고 이제 수습을 했는데 실제로 회동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태양이 둘이 되는지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다른 후보 포함해서 4분의 당대표 후보가 모두 다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다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후보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모아진 의견이고 또 그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회동 이후에 제2부속실이라는 형태의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도 여전히 균열 구조가 존재하고 그러면 뭐 지금 정책위 의장은 영원히 누구 편만 들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합해서 잘 가고 있으니 예. 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곧바로 과천청사로 출근을 했고 이제 잠시 뒤에 취임식도 있을 예정인데 어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윤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오늘 이제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임명이 될 경우에는 바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좀 이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틀 2박 3일에 걸쳐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제 일본 위안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그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뉴라이트보다 더한 극우적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그가 과거에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소위 MBC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탄압을 해왔다든지 특별히
이 법인카드를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뭐 빵집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사장실에 소위 와인바를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도저히 국민 눈높이로는 임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저런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 같은 분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려고 했다면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분은 후보로 추천돼서도 안 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정도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명을 취소하는 게 국민 눈높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를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목전에 있는 MBC 방송 장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또 한 번 심하게 탄압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진숙 후보가 위원장 이제 정식 임명이 되면 저희로서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분의 이제 행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탄핵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이 위원장이 임명이 된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이전 방통위원장들처럼 또다시 또 도돌이표 정국이 될 거다. 사태를 또 반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나오는데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송통신 관련된 국정을 무력화하고 방송 장악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업무 중에 헌법이나 또는 관련 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최후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았고 업무를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당신은 임명되는 순간 바로 탄핵될 거야. 이게 본인들 스스로가 헌법과 이 탄핵과 관련된 국회법 등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면입니다. 심지어는 윤종근 원내 부대표는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언제까지 탄핵할 거냐 그랬더니 인사풀이 떨어질 때까지 탄핵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탄핵의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이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정부가 하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없어라고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으로 보일 정도까지의 인사권을 남용하겠다라는 그런 아까 인사권을 자기들이 발휘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의 오만한 발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과 관련해서도 임기가 남아있는 KBS 이사나 MBC 박문진 이사를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곧바로 8월이면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가 되는 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후속 인사를 해야지 이게 본인들의 직무를 하는 거지 오히려 직무 유기를 하도록 지금 방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새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자른다. 그러면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뻔히 임기 다 됐는데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쪽이 오히려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아니 과거에 본인들 그 집권할 동안에는 하나도 손도 안 댔던 이런 방송 관련된 법들 지금 와서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누구든 상관없이 오기만 해봐 탄핵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실제로 국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손해본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신 관련된 통신 비용이라든지 지금 이커머스 내용도 정무위원회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신 쪽에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일이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시죠. 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이렇게 제도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도 추천해서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이 갖고 있는 언론 자유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아예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고 방송통신부 장관격으로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임명돼서 5인 체제의 합의 기구가 아니라 거의 장관이 그냥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또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답게 합의제 기구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적으로 운영을 하면 왜 탄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불법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탄핵을 하는 건데 탄핵을 하면 또 정정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서 그것을 다퉈야 되는데 탄핵을 발의하면 곧바로 사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국가 운영을 소위 꼼수로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머지 세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머지 세 사람을 추천할 때 야당이 2사람 그리고 여당이 1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게 지금의 야당입니다. 추천을 과거에 했죠. 추천위원을 결격 사유가 있는 최민희 의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 한 사람만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최민희 의원이 과거에 추천됐을 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됐으면 바로 다음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민희 아니면 아무도 추천 안 해. 그 나머지 자리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가 3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를 업무를 방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국회가 3명 추천할 때 안 할 때까지는 그러면 방통위원회 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된 2명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법도 바꾸겠다는 게 이번에 방송장악 4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2명이 진행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방송장악 4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적법한데 이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탄핵을 헌재 가서 한번 다투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을 무려 13사람이나 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2명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둘 다 기각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약 6개월간 행안부 장관 업무를 못해서 작년에 수해가 날 때 수해 업무 지휘도 못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 합의로 기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 마비가 있었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도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뻔히 헌법재판소 가면 기각될 게 뻔하지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국정 마비가 되는 걸 우리가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하나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물러나지 업무 마비는 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전임 방통위원장 2분과 심지어는 직무대행 1분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국정 마비 방지를 위해서. 그럼 그 말씀하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이 역할 방기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괄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말단에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누군가는 지고 그 159명의 아까운 청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마치 야당이 국정을 운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로 이태원 참사에서 아깝게 희생된 우리 이 청춘들의 넋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면 옳지 않은 일이죠. 이제 그런 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적정치 않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방통위원회 구조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차례 민주당이 추천한 몫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운영을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뭐랄까 언어 도단입니다. 예, 여기 반론까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정말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 정부가 어쨌든 국정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민 장관이 그거를 가지고 탄핵을 당한 거리는 아니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거에 따라서 탄핵을 할 건이 있고 다른 방식의 책임을 져야 될 건이 있는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탄핵을 일삼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도 의원님 그러면 오늘이라도 민주당에 가셔서 빨리 방송통신위원 야당목 2명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러면 제가 나서서라도 국민의힘 추천해서 바로 국회목으로 방송통신위원 임명하자고 할 겁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싶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 역할인 3명 추천을 오늘이라도 완료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제 또 마침 방송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글쎄요,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방송사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서 그 법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여야의 찬반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다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왜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취지는 상당히 알려지긴 했을 텐데 이 법에 대해서 또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유감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에 무슨 예컨대 개정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요 오히려 거의 야당처럼 반대만 하고 대안을 한 번도 가져오질 않습니다. 이번 방송사법 관련한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 직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게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를 먼저 걷어찬 게 여당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취지들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내는 법안의 핵심은 이제는 더 이상 소위 대통령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지 마라. 일반 시민에게 방송의 소유권과 운영하고 사장의 임명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게 이번 방송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럼 혹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내면 되는데 전혀 대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국민의 입장에 맞춰서 그것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안을 올리고 있는 건데 제발 지금에라도 합리적 대안을 갖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정부 여당이 먼저 여셔야 할 겁니다. 예. 네. 오늘 무슨 재판이 열리냐면요. 그 화천대유 그 주주였던 그 김만배 씨하고 전 노조위원장인 신학림 두 사람이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했었고요.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인용한 거를 MBC가 무려 4차례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던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마침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방송, 잘못된 방송, 사실관계도 하지 않고 대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게 바로 지금의 MBC 지도부 체제에서 일어났고 그분들의 임기가 이제 곧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라면 그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 연장을 해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든지 아니면은
이들의 인사 권한을 뺏어오는 방송장악 4법을 바꾸든지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마침 오늘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당이긴 하지만 그때는 대선 후보조차도 이렇게 거짓 보도에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얼마나 다른 유소들은 왜곡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잡자라는 쪽과 그거를 계속 하자는 쪽, 이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는데 쟁점 법안마다 이렇게 좀 여야가 상당히 격하게 부딪히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본회의에서 뭐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또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요즘 참 많이 쓰는 단어가 다시, 도돌이표, 또다시 이런 단어인 것 같은데 지금 이를 두고 좀 정치와 민생이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시는 것도 참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대치 정국에 대해서 좀 도돌이표 되는 거에 좀 피곤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뜻을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조선업이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소위 숙련공이 갈수록 부족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숙련공이 원청 회사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청이나 재하청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원청이 가져야 될 부담을 다 하청이나 재하청에 넘겨버리고 그 재하청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숙련공들은 소위 홍길동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숙련공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 일종의 홍길동법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실제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이나 재하청에 있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일종의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런 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그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되고 그 하청에 재하청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정작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민주당이 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악순환을 빨리 풀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못했습니다. 네, 소위 학교로 얘기하면 입학식도 안 한 거죠. 그리고 학생의 절반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냥 입학했다고 수업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뭐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개원한 국회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거기 동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딱 5건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MBC, KBS, EBS 뭐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물가 관련된 거 하자고 했을 때 이런 이슈는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실예로 저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이런 정쟁과는 좀 무관한 곳이죠. 그래서 택시 관련된 법안 소위가 열려 있는데 그거 우리 그 위원회 의원들은 합의를 해줬어요. 소위를 열기로. 예. 그런데 전날 갑자기 회의를 취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당론과 관련된 다른 법 처리하기 전에는 왜 이런 거 합의해줬냐고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거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다툴 땐 다투더라도 각자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민생법안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저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여기만 전열을 정비하지 나머지 거는 안 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국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저희 같이 욕먹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